그 영화는 영화고, 영화가 스크린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흘러가면서 영화라는 어떤 되죠. 영화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플란트가 만드는 재능이 아니고 그래서 그 포맷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영상, 영화라는 시스템에 맞춰서. 바리스타.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지. 우리 저기 많이 만들었어. 자 이명세 감독 저기 팬클럽이 있었잖아요. 특히 형사 중독. 저기 형사 중독 뭐 계속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다 이명세 감독 영화를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들과는 거의 저 8년 9년 만이죠. 그렇죠? 간혹가다 뭐 저 미디어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뭐 단편 영화 다 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그죠? 저 복귀하신 지가 응? 저기 8년 만인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8년 만에 그래도 저기 그 동안에 무슨 생각하고 사셨는지. 영화 생각하지. 영화 생각하고. 예.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시니까. 예. 어머니 나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도 있지. 가족도. 가족.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영화를 내가 대리자고 썼는데 안 돼. 쓸 수도 있어. 가족을 썼는데 가족에 대해서 생각은 나만 생각했었던 예. 거지. 어떤 면에서. 일단 내가 무언가가 되고 나서 돼야 무슨 가족과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요즘 잠깐 멈춰진 시간 속에서 생각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소원이 기차 한 번 태우는데 예. 뭐가 좀 잘 되면 된 다음에 한번 기차 여행을 시켜드려야겠다. 예. 그러다간 다 어떤 시간이 다 흘러갈 것 같더라. 그러니까 몇 년 전, 8년 전부터 이제 부산 영화제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그때 이제 모시고 첫 기차 여행을 한 거지. 아 그랬었어요? 부산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물론 이제 우리 누나랑 자영이 동행했지. 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지만은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SNS 장점이 그렇죠.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낯설지 오랜만에 않죠. 봐도 계속 그 소식을 주고받으니까 이게 뭐 아니까 대충의 일상 뭐가 있고 그럼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저기 아무리 저기 멀리 떨어진 가족이라도 같은 시간대에 사는 거는 마찬가지죠. 응? 이게 세계가 하나가 되고 디지털로 되니까 그 동시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기 저 가족 얘기하시니까 재밌는데 오늘 내가 얘기 많이 하면 저 잘라주세요. 저기 이명세 감독은 저기 한국에서 알아주는 고집센 저 작가시잖아, 영화 작가. 사람들은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은 고유한 개성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아주 문제적 개인이시잖아. 그런데 가족을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 개인과 가족을 연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대한 생각을 계속 하셨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위대한 생각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걸 제가 해드릴게. 제가 해드리는데 저기 나는 저기
그 첫사랑의 저기 나도 30대에 저기 너무나 저기 매혹당해서 봐서 그 여러 번 그때 개봉할 때도 봤고 다음에 저기 야 이거야말로 영화과에서 교육의 텍스트로 최고구나 스토리가 뭐라는 거를 그래서 저기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저기 이거 그죠? 이걸 하나 얻어서 복사해서 매 학기마다 이거를 저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렇죠? 나눠주고 또 뭐 그 VHS 시대에는 VHS 플레이어에 저기 교실에서 이걸 넣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뭐 VCD 시대도 있었는데 DVD는 이게 안 나왔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이거를 저기 불법으로 DVD로 옮겨서 그렇죠? 그걸로 저 강의하고 또 저기 어떻게까지 했냐면 야 제발 좀 저기 니네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 가지고 시나리오 쓰지 말고 좋은 소설가가 되는 거는 네가 저기 그 좋아하는 소설을 저기 그쵸? 그 소반 있잖아요. 우리 그 소반 작은 거 위에다가 밥상. 그 소설책을 밥상 하고 무릎을 꿇고 연필을 뾰족하게 갈아서 그거 그냥 저기 그쵸? 그 쓰는 거야. 그게 최고의 작법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걸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기 학기 말에는 시험도 보고 너 이제 창작 시나리오 하나 내과 함께 이거 그대로 그냥 그렇죠? 쓰기 해서 몇몇 성과도 거뒀는데 또 뭐 저기 얼마 전에는 계속 가르치고 싶었는데 저 학교 안에는 또 뭐 복잡하게 뭐 돌아가는 게 있어서 우리 영화과의 시나리오 강의를 어떤 과가 뺏어갔어. 극작가? 뭐 어떤 놈이 뺏어 갔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영화과하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그래서 저놈은 또 저런 놈이구나. 그래서 그만두고 그때부터 영화 이론을 가르쳤어요. 사실 내가 영화 이론의 저기 박사인데 영화 이론이 너무 현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놈들 좀 웃기는 놈들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영화 이론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영화 이론으로 가서 시나리오 안 가르치고 그랬더니 또 그게 오히려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잘 됐네. 괜히 뭐 사람들하고 다툴 필요가 없더라고. 딱 이렇게 저기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어젯밤에 다시 봤어요. 어젯밤에 사실은 저기 이 감독의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마스터 클래스 상상력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짤막하게 그렇죠? 되게 저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거는 이제 드렸는데 이거 나는 저기 A4 용지를 이렇게 한 장 하니까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서 이건 뭐 자동적으로 내가 워낙 잘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어젯밤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 또 한 번 저기 그 매료 당했는데 야 이게 영화구나. 내가 조금 더 아우성 멘트를 해드리자면 1993년 설날 구정이 개봉했는데 그럼 거의 30년 됐지 않았습니까? 20년 된 30년 됐는데 첫사랑 근처에도 한국 영화 감독과 영화가 없다. 응? 다음에 또 내가 또 항상 또 이렇게 칭찬해주면 난 또 한번 까는 이명세 감독도 93년에 이 절정이 오른 다음에 이 수준까지 못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옛날에 주문했던데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기 오늘 저기 이명세 상상력 마스터 클래스 그래서 이명세 그야말로 마술적 상상력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보강동에 여기 작업실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기 많은 시간을 뺏을 건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리는 걸로 하고 출연료는 오늘은 그냥 저 최고급 원두커피 2봉지를 드리는 걸로. 한 봉지 갖고 왔죠. 한 봉지 차에 있는지 뭐 우리 마누라가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기 저 가슴 아픈 얘기부터 합시다. 2012년도에 그 저기 그
한국 영화 자본한테 음. 등에 칼 맞고 저기 그렇죠? 등에. 영화계 현장에서 저 물러나신 지 8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저기 그거보다 3년 전에 저기 정치하다가 그렇죠? 적들에게 저기 칼 맞고 안산으로 이사 갔었거든. 그것도 저 안산 시하고 끝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기 나는 나 나름대로 이제 저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이 감독이 등에 칼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때 그냥 저 안산 시하고 일을 저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였었는데 갑자기 감독한테 저기 전화 하고 싶어서 그 공단 옆에서 전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저기 좀 중요한 때니까 쉽게 물러나지 말고 투쟁하시라고 투쟁해야 된다. 어? 그로부터 지금 이제 8년 됐는데 그 8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아무튼 저기 절치부심하셨잖아요. 50대의 황금기를 그렇죠? 결국적으로 저기 그 멋있는 마술적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 잡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누고는 쉽지는 않아. 뭐 이렇게 칼 맞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기보다 이게 항상 재밌는 게 그런 거 있잖아. 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여지껏. 그럼 꼭 감기 걸리잖아. 내가 그 전까지 애들한테 항상 내가 참 운이 좋은 것은 그래도 이렇게 뭐 하면서 그러니까 부딪혔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를 만들어 온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지껏 무슨 내가 다 편집하고 무슨 근데 어느 순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그 감기가 그냥 턱 걸린 것이. 그러니까 뭔가 말에 따라오듯이 뭔가 말하면 뭔가 이렇게 따라오듯이 그런 거야. 이게 뭐지? 항상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뭐 내가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뭘 이렇게 자랑하지 말듯이. 그러니까 어느 그 순간 때가 와서 온 거지. 그냥 그때 무슨 지금 뭐 당신이 얘기하듯이 무슨 자본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자본의 어떤 문제도 있었겠고 여러 개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나도 어떤 면에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들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준비가 사실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게 나 혼자 영화하고 뭐 하는 것에 급급했었던 거지. 그래서 항상 요즘에 그 표준 계약서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내 이름이 항상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때 감독 조합이 그러면서 만들어 결성되면서 감독 조합 애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표준 계약서. 이명세 감독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각성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명세 감독은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명세가 됐든 뭐 하여튼 말하자면 어떤 중견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어떤 각자들만의 뭔가 해오는 일들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각성, 영화계의 각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촬영 감독 조합도 그렇고. 그래서 뭐 걔한테 조언해 준 건 딱 변호사. 나도 그때 잠깐 미국에 있었다 왔으니까 변호사가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법적인, 그러니까 제도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그러니까 뭐가 지금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좀 잘 된 다음에 좀 뭐가 좀 내가 좀 자리 잡고 어머니를 모시고 기차 여행 해야지. 그 기차 여행은 간단히 했는데,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좀 한 다음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했었어. 우리 콘텐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뭉쳐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출하는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그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뭐 미국에서 작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그래도 작업 비슷하게 거의 초반까지 미국 시스템을 보니까 결국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하던 참이었었지. 그래서 뭐가 좀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같이 좀 뭔가 힘을 갖고 좀 뭉쳐서 얘기하려고 할 쯤에 딱 스탑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른 거지.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저 20세기 말에 전통적인 충무로 도제 시스템화에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표준 계약서나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근데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은 21세기가 되면서 상당히 저 거대 자본과 그렇죠? 아주 첨단의 테크놀로지가 그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즈니스가 됐는데 사실은 그 냉정하게 내가 분석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들 잘못,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나만 생각하는 어떤 것처럼 우리들 잘못도 좀 많았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본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판례에 의해서 한국 영화가 진행됐다고 칩시다. 20세기까지는. 그러니까 제작자 그건 당연히 당신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편집을 좀 잘랐으면 그래도 안 돼. 이러면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묵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중됐었지. 근데 어느 날 제도가 들어오는 거지. 법으로 내가 이 권리 아니야? 이게 무슨 마치 PD의 권리가 이런 거고 제작 투자자의 권리가 이런 건데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래? 뭐 하는 어떤 저쪽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창작자들에 대해서는 창작자들은 그런 준비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게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20세기, 21세기 초에 그러니까 도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판례가 됐든 뭐가 됐든 알아.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조 감독이랑 제작자랑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 서로가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영화란 것이 꼭 이제는 뭐 나는 이제 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말이죠. 이제 영화가 감독의 예술일까? 책에는 있어. 근데 감독의 예술일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20세기 제작자들이 영화가 무슨 감독의 예술이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도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했고 배우들도 감독의 예술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몰라도 예술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 여기에서 진행하고 모든 것은 감독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의의를 제기하진 않았지. 가끔씩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정도. 뭐 이제 배우에 관한 어떤 이런 정도에 대한 어떤 것만 합의만 되면은 됐었던 것이 이제. 알겠어요. 그래도 지난 8년을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긍정적으로 기억하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사신 것 같아요. 뭐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0세기 말까지는 영화는 아무튼 개인 감독의 창작물이고 영어로 하면 필름이었죠. 그죠? 감독의 개성이 표현되는 건데 21세기가 되면서 거대 기업이 이제 거대 자본으로 그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비가 된 거지. 하나의 상품이 된 이제. 그런데 요새 우리 그 한국 영화 산업의 감독들은 상업 영화 감독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중 영화라고 포퓰러 시네마라고 그러지 않고 커머셜 필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얘기하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영화 이론을 한다니까 사실 커머셜은 우리가 외국 이론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영화에서 커머셜은 사실 CF야. CF고 사실 영화는 피처고. 근데 이 개념이 없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거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줘야 돼. 가볍게 여겨줘야 돼. 상업이라는 그걸 달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이러한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선언이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특히 그래서 이제 굳어진 거겠지. 2020년은 영화 산업의 일대 개편기아네요. 특히 대한민국은 아주 그래도 1년에 100여 편, 그렇죠? 제작비도 뭐 100억 이상 들일 수 있는 메이저 영화 산업 국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였다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처럼 완전히 한 국가의 영화 산업을 하청 기업화한 나라가 없지. 약한
고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나 또 우리나라에서 저기 왜 아마존에 하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저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한글 자막도 달려 있는데 거기 가면 저 미국에 유럽에 그야말로 저기 아주 소위 말하는 작가 감독들이 자기 개성을 저 120% 표현하죠. 그거를 넷플릭스가 보장하죠. 왜냐하면은 다양한 컬렉션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의 일대 위기이자 일대 새로운 기회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래도 감독님이 지난 8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억하시는 건 굉장히 저 건강하신 건데, 그렇죠? 하는 건데 저기 이 감독은 저기 문제적 개인이라고 사고뭉치요. 사고뭉치. 그렇죠? 문제적 개인인데 그거를 저 계속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 오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저기 요 묶음 끝낼 겸 그래도 저기 이 감독을 사랑했던 그 많은 저기 팬들한테 예? 저기 나 지금 뭐 하고 있고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아니 뭐 매일 하듯이 뭐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한 편 시나리오 끝나고 캐스팅 중에 있고 이제 그렇지 장편 영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좀 투자가 조금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지금 이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번 뭔가 좀 다르게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영화는 영화고 영화가 항상 스크린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데서 영화라는 어떤 컨텐츠, 영화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탤런트가 만드는 재능이라면은 그것이 그 포맷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내가 영화라는 스크린에 맞춰서 기획했던 것들은 그대로 이제 그렇지 않고 작은 스크린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그리고 좀 대안적인 것 같아요. 뭐 저희 당신이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떠나서 이 스트리밍 시장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많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처럼 들어왔지만 독과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과점만 막아진다면은 그러니까 콘텐츠 시장은 항상 자본이 많아져요. 영화에 대해서 자본이 많아지면은 좀 자유로운 어떤 것들이 되고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뉴벨바가 됐든 뭐 아메리칸 뉴스 시네마 됐든 그러니까 그 영화들이 돈을 벌어준 거, 돈만 벌어준다.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굴러갈 수 있는 어떤 시장이라면은 사실은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걸로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살아나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의 어떤 기획들을 지금 뭐 한두 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기 아까 저를 전 매니저라고 저기 호칭하셨대. 그러니까 한동안 없었잖아. 대단히 한동안 섭섭했는데 다시 저기 없어 지금 오늘 온 이유는 다시 돌아온 다시 매니저 자리를 꿰차고 라디오 스타일 라디오 스타. 그래서 만약에 저기 그 잘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 뛰려고. 그래 뛰어. 그런데 저기 우리 지금 저 같이 온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시원 저기 작가라고 우리 원래 저기 드라마를 공부했는데 저기 그 추명가예요. 우리는 왜 명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만 이쪽에 정통 중국의 저기 운명학에서는 추명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갈에서 감독님이 몇 년 몇 월에 이명세를 스스로 재발명할 수 있는지 오늘 저기 말씀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신 걸 가르쳐드리고 가요. 알았어. 고맙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 감독께서 저기 8년 만에 이명세 리턴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렇죠? 오늘 우리 이게 히치코크와 나는 저 트리포보다 더 영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 저 이명세 강한섭의 이 대담이 오늘 주인은 저 이명세 감독이지만 하나의 저기 하나 기록물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봐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분 나왔어요? 지금요? 2, 30분 나와 30분 나왔겠다.